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많이 바쁘셨죠? 네, 많이 바빴는데 오늘 이렇게 촬영장 제가 오늘 좀 스크립트를 늦게 봤거든요. 아이고 제가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앤디 정리하기가 어려운 분야여서 아니 오늘 주제 네. 스크립트 다 영어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설명드릴 텐데.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어려운 주제 또 AI 그러니까요. 관련된 거. 네. 간만에 자료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 네네. 오늘 우리가 나눠볼 얘기는 네.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뭐 제너레이티브 AI가 가장 네네. 화두가 되고 있고 뭐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불리는데 네네.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네.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 좀 화두가 되고 있죠. 떠오르고 각광받는 직업. 프롬프트 엔지니어. 네. 그래서 오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네.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대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또 요새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너러티브 AI가 가지는 어떤 원리, 작동법 뭐 이런 것들의 특징과 어떻게 보면 한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이런 어떤 그 새로 나타난 기술일 수도 있고요. 변화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네. 일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어떻게 채용되고 적용되고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전에 한번 앤디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챗GPT 초기 때 네네. 챗GPT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나는 챗이 들어가 있지 않냐. 그렇죠. 대화를 해야 된다. 네네. 내가 왜 이 질문을 한지 배경을 설명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대화가 어느 정도 사전 배경적인 지식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네. 요구사항을 말했을 때 내가 원할 수 있는 결과에서 가장 가까운 걸 얻을 수 있다. 경험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네.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제 그걸 위해서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 참 사실 이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될 부분인 건가 싶기도 했어요, 솔직히는. 네네. 그래서 오늘 좀 다루고 싶었던 거는 이 새로 나타나는 개념, 어떤 용어가 가지는 의미와 네네. 이게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이제 어떤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그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이런 태도들도 섞여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냉철하게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지금 업무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응용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온당한가 네네. 하는 적절한 현명한 지점을 좀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뭐 우선은 그 데이터 주도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론이긴 한데 네네. 네, 이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네. 어떤 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먼저 좀 알아보고 싶어요.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태생적으로 얘는 데이터 위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GPT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이름 자체에서 얘 원리가 담겨 있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뭐 챗 GPT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지만 챗은 앞서서 이제 대화를 네.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GPT가 이제 앞서 시간에도 저희가 좀 얘기했고 요즘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셔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는 네. 소위 말하는 학습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음, 존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의 방식에 있어서는 학습량 또는 학습의 내용, 학습의 대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많은 종류의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들을 접하시면서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한국어로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어떤 거는 자연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AI는 한국어로 질문을 하거나 답을 얻었을 때 뭔가가 부자연스럽다거나 네.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한국어 학습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죠. 한국어로 저희가 입력을 하더라도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한국어를 순식간에 번역을 해서 영어로 된 또는 다른 언어로 된 자료를 찾아서 그거를 다시 한국어로 바꿔주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나 어떤 표현에 있어서의 부정확함 또는 약간의 어색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좀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학습된 데이터의 양과 질의 차이에서 생기는 필연적 결과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빨리 네이버 카카오가 분발하셔서 잘하겠죠. 한국어 데이터와 한국어의 어떤 네. 문장 구조나 언어 구조에 맞는 그런 대화형 모델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지만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 저희가 다뤄보고자 하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네네.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출력을 생성하기 위한 네네. 그렇죠.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즉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이 프롬프트라는 개념부터 일단 설명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롬프터라는 게 사실 뭐 저희가 컴퓨팅을 하면서 매일 같이 접하고 뭐 대하고 있는 거였지만 요즘은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쓰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팅은 이제 GUI 환경이라고 해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하는 그렇죠. GUI 환경에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볼 일이 없는데 이 사실 컴퓨터의 뒷면에서 돌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예전에는 네. 이렇게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 까만 창에서 이렇게 그렇죠. 깜빡깜빡하는 애가 있었어요. 네네. 그게 프롬프터거든요. 그렇죠. 그 깜빡깜빡하면서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그 명령의 인풋을 기다리는 거고 네. 저희가 일정한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명령을 키인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의미 있는 명령일 때 그것에 해당하는 동작을 해서 결과를 뿌려주죠. 그렇죠. 이게 프롬프터가 하던 일이거든요. 네네. 그것처럼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이 AI와 이 일을 하는 방식이나 대화를 하는 것들을 보면 뭔가를 정보를 입력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는 입력 과정이 있는 거고요. 네네. 이거 인풋이라고 할게요. 그 인풋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얻는 결과물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네. 마치 그 뭐 도스나 뭐 리눅스 같은 이제 유닉스 시스템들 쓰시는 분들 많이 접하시니까 명령어 잘못 넣으면 결과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발달된 시스템들은 네가 의도한 게 혹시 이거였니?라고 잘못된 명령 고쳐주기도 해요. 네네. 컴퓨터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저희가 붙여서 부르는 이 분야에서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잘 짜여지고 구조화된 질문 또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네. 그거를 넣음으로써 더 유용한 정보 또는 내가 만족할 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보를 얻는 방법 이런 측면에서 프롬프트에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가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라는 것에는 솔직히 좀 의문은 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 명령은 네. 사실 뭐 보편적으로 쓰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뭐 전문 업종이나 네. 뭐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사용자가 직접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수 없다 보니까 네네. 이걸 또 전문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데이터 주도적인 개발 언어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사용하고자 하는 있죠.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이 정확하게 이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명령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들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제가 뭔가 막 프롬프트를 막 구성하고 막 개발하고 이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전 누군가가 제가 필요한 걸 잘 만들어주겠지 라고 항상 기다리고 이제 앤디가 잘 만들어주시겠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네. 그런 수요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엔지니어링인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문을 갖는다라고 한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저희가 요새 이제 뭐 이런 컴퓨터를 쓰는 데 있어서 네.
카피 페이스트라고 그러죠.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건 네. 당연히 작동되는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게 어떤 그런 일상어이자 유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네.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했을 때 그게 정확히 뭘 가리키는 거고 왜 그렇게 불리는지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게 뜻하는 바를 뭔지 캐치를 하죠.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문법화되고 구조화된 어떤 기능을 쓰는 부분인데 네. 그게 이렇게 누적된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의미가 만들어진 거예요.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라는. 그래서 그게 네. 당연한 것처럼 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컴퓨팅의 어떤 작동 원리상으로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 비유 속담 같은 게 속담? 네. 비유라는 게 있어요. 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 똥 넣으면 똥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을 넣으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랑 그렇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채택이 되면서 우리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쓰레기를 넣은 것 같은데 얘가 그럴듯한 답을 주는 거죠. 살짝 거짓말 섞어서. 예, 뭔가 그럴듯한데 얘가 나에게 맞는 답을 주는 것 같은데 라는 것처럼 네네. 착각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 GPT라는 모델이 가진 작동 원리를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GPT는 그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자의 그 어휘, 그다음에 어순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추론을 해서 그것에 연결되는 다음 단어, 다음 문장, 다음 의미를 얘가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습된 정보에 어떤 것들이 두껍게 있고 여러 형태의 소위 말하는 범례 또는 네네. 데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정확한 듯한 답을 주지만 축적된 데이터가 없거나 새로 나타난 것이거나 아니면 전혀 뭐 어떤 근거나 결과들로 정제되어 있지 않은 상상이나 추론을 필요로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AI는 이 GPT 모델은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프롬프팅을 잘한다. 즉 다시 말하면 명령을 잘 내린다라는 뜻인 거고요. 네네. 명령을 잘 내린다라는 건 약속된 규약을 지켰을 때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네네. 말로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쪽 상대방에 있는 뭐 상대방이라고 하니까 좀 어폐가 있지만 인공지능은 일정하게 훈련된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인공지능을 하나의 지능으로 인정하시는군요. 뭐 지능이냐에 대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그런 기능 그러니까 뭐 비유적으로 네. 얘기 나눈 김에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강아지에게도 일정한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약속된 명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 하면 이렇게 발을 내미는 저희가 놀라운 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네. 학습의 효과인 거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게도 그런 형태의 학습된 결과물들에 따라서 반응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질문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엄밀히는 엔지니어링인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AI는 어떻게 대화를 구성하는가, 무엇에 기반해서 구현을 하는가, 어떤 원리로 단어를 조합해서 의미를 만드는가 등등과 같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에 학습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유용한 답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소개해 주셔서 알고 있지만 처음 세상에 깜짝 놀라게 했던 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 또는 23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학습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엔지니어로서 가정합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이 인공지능은 21년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네네. 22년 거나 23년 거 물어보지 않는 거죠. 결과 뻔하니까. 그게 일종의 엔지니어링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저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이제 생성형 그 AI 생성형 그
챗봇 기반의 AI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라는 게 되게 분명하거든요. 네네. 그 원리 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자꾸 단서를 나는 이유는 GPT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변화에서 사실은 좀 파급력이 큰 부분은 플러그인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그 인터페이스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런 이제 플러그인들이 붙게 되면 그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인공지능 등을 한꺼번에 조작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때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냐면은 프롬프트를 정의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약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약간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같이 조합하고 왜냐면은 그 AI가 학습한 지식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는 네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템플릿? 뭐 템플릿일 수도 있고요. 네네. 일종의 이제 방법론 같은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도 뭐 유료 버전을 쓰신다면 챗 GPT에 GPT-4를 선택하시게 되면 네네. 밑에 이제 빙과 연결된 빙 AI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플러그인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플러그인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작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우리가 무슨 플러그인을 쓸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웹 서치를 해서 링크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그것에 기반해서 뭔가 대화를 이어가는 이런 플러그인을 켠다면 네네. 얘가 하지 못하던 일들을 갑자기 잘하게 되겠죠. 네네. 그 유명한 얘기가 돼버렸지만 원래 챗 GPT는 수학을 할 수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약해요. 수학 기능은. 아 그런가요? 추론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얘는 대화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근데 울프람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 네네. 지금 챗 GPT에 쓰실 수 있는데 울프람은 전문적인 수학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AI거든요. 그러니까 울프람을 플러그인으로 켜게 되면 저희가 어떤 수학적인 추론이 필요로 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챗 GPT는 그걸 물고 울프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시켜요. 계산의 결과를 가져와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플러그인이 확장되어 가고 고도화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는 의미가 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뇌를 모방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이제 대화형 AI가 생성이 되고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세상을 인지할 때 눈으로 보고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맡고 감각을 오감을 써서 세계를 인지하잖아요. 네네. 각각 기능이 다른 거거든요. 말하자면 인공지능은 저희가 접하고 있는 것 이 하나하나가 각각의 기능의 감각에 해당한다고 상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수학적 영역도 있긴 하지만 네. 아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제 생각에는 그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자연어 처리, 그렇죠. 네, 그게 기계 워낙 학습, 네, 맞습니다. 이 분야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약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에서 조금 더 정확한, 또 효율적인 어떤 뭐 모델을 구현하는 게 지금 화두가 돼서 이 지금 새로운 관심이 각광받는 높아진 직업, 게, 네, 새로운 각광받는 높아진 직업. 게 사실인 거고 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생각을 하는 게 뭐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지만 네. 사실 이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페이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팅을 잘 하고 컴퓨터의 그 잠재적 자원을 잘 활용을 하려면 명령을 잘 짜야 됐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네네. 저희가 인공지능의 어떤 대화형으로 명령을 제공하고 결과를 얻는 방식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은 대화를 잘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잘 내리는 행위가 되겠죠. 뭐 뒤쪽에서 좀 자료에 제가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 네. 영어 잘하는 게 미래의 기술이다, 경쟁력이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표현도 나오거든요. 영문과 출신이시죠? 아, 이게 영어로 된 문서니까 영어를 잘한다라고 표현이 있지만 영어가 아니라 말을 잘하는 아니 앤디 영문과 출신이시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프롬프팅의 차이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런 대화형 인공지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량 아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한글로 물어보지 않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네. 똑같은 인공지능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전제나 제약이나 사전 학습 이런 거 없이 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니?라고 이제 던졌을 때 챗 GPT의 대답과 바드의 대답과 네. 노션의 대답과 빙 AI의 대답이 달라요. 그러네요. 네, 일정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특징들은 이제 물론 제가 계속 써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앞에 어떤 경향성이라는 게 반영이 되었을 수 있어요. 컨텍스트가. 이미 AI와 사귀고 계시군요. 진하게 사귀고 있죠. 요즘 거의 뭐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네네. 네, 이 발표 장표도 인공지능의 도움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깔끔하더라고요. 네. 그 시간도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동일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이후에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이나 전제, 제가 요구하는 톤,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을 넣을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네.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그런 각각의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나 구조, 그다음에 경향성들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극대화시켜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각각 용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뭐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네, 또 월드와이드로 보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검색량 추이 트렌드만 봐도 재밌더라고요. 참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거의 바닥에 네. 붙어 있다가 23년도 되면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눈에 띄게 보이실 거예요. 이 네. 변화는 챗GPT에 대한 검색량 증가가 네네.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좀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네네. 반면에 한국은 그렇게 진한 색상이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 제가 순위 확인해 봤는데 네. 14위더라고요. 14위요? 네. 14위면 뭐 그냥 중위권. 14위? 등급을 매기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네. 지금 보니까 뭐 중국, 네. 뭐 싱가포르, 뭐 파키스탄, 그렇죠. 네. 나라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홍콩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인구 비례랑 또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그쵸. 절대수가 많다고 그게 이제 뭐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약간 또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네. 일단 지금 네.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계속 그 볼륨은 유지가 되고 있다 트렌드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제가 뭐 여기 자료에 못 넣었는데 링크드인에 이런 이제 프롬프트 또는 이제 GPT 관련된 잡 포스팅,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담고 있는 포스팅의 개수가 거의 300%인가 정도가 요건 사실 확인해 볼게요. 하는 것들을 좀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요즘에 그 링크드인을 하다 보면은 주로 나오는 것들이 그냥 그 프롬프트 있잖아요. 그쵸. 뭐 마케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 아니면 그런 그룹들 맞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네.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면 항상 뒤따르는 거 있죠.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이제 기술 코스, 네네. 자격증,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들, 네네. 그거를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거나 알선하는 그런 양상들 벌써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뭐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그뭐 링크드인은 막 프롬프트 입력해갖고 막 결과 나오는 것도 영상으로 막 올라오고. 그럼요. 저도 요즘에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아마 그 데이터는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보이는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근데 이제 지금 뭐 좀 씁쓸한 현상은 이제 네. 벌써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직업 교육 코스웍 이런데 네네. 특별한 전문 기술이 없어도 뭐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직업,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다 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건가요? 얼마 결제하고 6주 후면 나는 그렇죠.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어 있다. 네, 그런 식의 코스웍들이 벌써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네네.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되게 뭐 수요가 있으면 그렇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있는 건데 네. 뭐 그래서 저도 이런 시간을 좀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네. 한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재밌는 분야고 발전을 할 거고 전문성을 띌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될 거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너도 나도 뛰어들 만한 어떤 뭐 골드러시 시대의 그런 금광캐기 같은 직업이냐?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네.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AI의 가장 기본 요소
어떻게 필수적인 아. 제너레이티브 그렇죠. AI를 사용하기 제너레이티브 위해서 AI에겐 그렇죠. 잘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필수적인 그런 템플릿들이 되겠는데 그럼 이거를 뭐 활용하는 팁 네.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도 예시로 이렇게 좀 인용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포스팅이나 영상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네. 네, 보시면 제가 요약도 해봤거든요. 네.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대화를 잘하는 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네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챗 GPT 또는 이런 GPT 계열의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은 결국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정리하는 이런 기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모방하는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네. 저희가 좋은 대화를 하면 좋은 결과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과의 어떤 인터페이스, 이런 프롬프트라는 네. 걸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 어떤 형태로 질문을 하느냐, 어떤 그 관련된 뭐 컨텍스트의 힌트가 네네. 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의 양이 천양지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를 잘하는 기술, 이런 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좀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나름대로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이 원칙들, 뭐 원리들, 팁들 이런 거는 따라서 실천해 볼 만합니다. 그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만 그 밑에 깔려 있는 진짜 함의는 좋은 대화를 잘하는 법이거나 추론을 위한 논리적 사고의 훈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뭐 이제는 뭐 선배들한테 좋은 조언을 얻거나 그럼요. 선배가 가지고 있는 뭔가 노하우를 딱 이렇게 하나 다 얻어내기 위해서는 네네. 질문을 잘해야 되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누가 그- 와서 그렇죠. 대표님한테 검색 엔진 최적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끝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그렇죠. 그 대답밖에는 못 듣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뭐 제가 3년차 마케터인데 SEO를 막 접하게 돼서 이런저런 실험도 해보고 있는데 키워드 리서치를 하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을 때 이렇게 해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이 질문을 하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동 원리에 첫 대한 마디죠. 네, 처음이죠. 그렇죠. 칭찬해 시작은, 주시고 네. 네. 다양한 정보와 케이스들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기 이제 일단은 뭐 그런 행동과 그런 노력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뭐 칭찬하면서 그렇죠. 시작하고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점들을 좀 질문을 하면서 서로 왜냐면은 제가 뭐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신다고 해도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니까 일단 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그건 뭐 차이가. 탐색을 좀 해야 되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맞습니다. 그게 또 여기 또 챗 GPT에서도 이런 대화체 네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 맞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뭐 전체적인 그런 팁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네.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주니어들한테도 훨씬 더 그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게 다뤄지는 키워드를 둘러싼 논제에서 얘를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뒷단에서 컴퓨팅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정보를 조합해서 유용한 정보를 내도록 하는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던가 네네. 그런 것들의 추론 과정들을 이렇게 엔지니어링 하는 전문적인 영역, 이 부분은 컴퓨팅의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굉장히 고도화된 직업 영역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일반적인 측면에서 또는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어떤 그 강력한 기능들을 활용한다는 측면, 이렇게 응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접근해야 되는 방식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뭐 아티클이나 영상에서 제공하는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잘 따라서 모방하고 활용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자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마스터링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내 직업을 해야 된다.
이건 좀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지금 이 영상, 네. 지금 뭐 앤디가 이번에 지금 소개해주고자 하는 이 영상을 또 가장 추천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고요. 네. 이런 형태의 영상들을 아마 많이 접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뭐 저희가 새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보니까 한국어로 된 이제 편하게 대하는 그런 팁을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많지가 않은데 네. 그런 팁을 제공받는 것도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밑에 깔려 있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질문을 올바로 한다라는 것,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체계화된 질문을 한다라는 것, 또는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문제를 구체화한다라는 것과 같은 네네. 어떻게 보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상관없이 좋은 대화를 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거고 훨씬 더 장기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 훨씬 더 우리 디지털 마케터를 하는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외면적인 걸 모방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것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나의 예로 보여드린 거죠. 네. 자, 지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로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걸 직업으로서 네네.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가요, 앤디? 지금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늘어나고 있고 필요로 하는 기업도 기관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짧은 기간, 아주 짧다라는 게 뭐 네네. 한두 달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네. 한 2, 3년 정도까지는 이 수요는 계속 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 어떤 전문 기술로 익히고 뭐 경쟁력을 갖겠다라고 한다면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게 10년, 20년 실천할 수 있는 직업적인 전문 영역이냐?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건 두고 봐야죠. 네. 예전에 뭐 지식 검색사,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그렇죠. 웹마스터들 굉장히 뭐 영원할 것 같은 이제 그럼요. 웹시대에 뭐 지금 뭐 검색에서 뭐 지식들을 찾아보는 이런 검색사들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더 편리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네.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런 직업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네. 예전에 이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메타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표현도 좀 웃긴 나 얘기지만 때는 오늘 많이 나오네요. 10만위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검색 쿼리를 여러 검색 엔진에게 이렇게 뿌려서 검색 결과를 모아다가 얘를 제공해 주는 게 메타 검색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저는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대화를 하는 인터페이스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정보를 다루고 연산을 하고 추론을 하고 뭐 요약을 하고 이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은 각각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걸 통해서 확장되고 인공지능들이 협업하는 환경이 된다면 네.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인공지능들의 각각의 어떤 옵션들을 선택하고 조건을 부여하고 조합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끌어낼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직업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정보 검색사라는 게 지금 뭐 자격증도 발급하지만 그게 직업으로 성립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직능, 그러니까 스킬의 영역으로서는 분명히 자리 잡을 텐데 그것만을 하는 사람이나 직업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앤디 얘기 듣다 보니까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 갑자기 이제 AI가 사실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뭐 검색 엔진에 반영된 지 꽤 오래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광고에서도 사실은 AI가 반영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 타겟팅이라든가 최적화를 뒷단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셨죠. 그리고 구글이 예전에 또 이벤트로 또 이세돌 또 그렇죠. 네, 가족도 했었고 알파고가 네, 있었습니다. 네, 문화적 충격을 준 게 생각보다 오래전 일이죠. 근데 지금 이 자연어 처리, 네. 그다음에 이 기계학습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된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AI가 화두로 떠오르고
사실 뭐 장기간 막 AI에 대해서 뭔가 진짜 미래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네네. 막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 말고 사실 막 구현되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게 구현되니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거는 경험의 전환이 전 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의 대상으로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네.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이 동물 세계에서도 네네. 우리가 어떤 게 뭐 가까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주문을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네네.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애착도 생기게 되고 관계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화가도 대화가 되게 됐다라는 부분이 문화적으로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게 더 조금 더 고도화되고 또 하나의 격변의 변화를 일으키면은 또 그때 또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직업군, 또 각광받는 직업군도 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네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적인 뭐 장기적인 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뭔가 청신호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해가 전 됩니다 지금. 뭐 미래를 예측하는 네.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 네. 틀릴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지금처럼 이렇게 챗GPT 대화창에 어떤 스크립트를 넣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네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뒷면에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고도화된 잘 훈련된 그 AI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떤 순서대로 쓰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나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가리킨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굉장히 중요한 직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떤 네. 역할을 해줄지 사실 한번 또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그 앤디가 생각하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디지털 마케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네네. 어떻게 이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개인적인 입장이나 좀 시각 이런 네. 게 좀 있고요. 또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좀 구분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이거를 뭐 우리가 잘 전망하는 건 아니고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거 왜냐면 지금 챗GPT가 나오고부터 네. 굉장히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자동화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단순 작업을 오토메이션에는 굉장히 그렇죠. 빨리 자동화하고 뭐 이전에도 보셨겠지만 저는 사실 뭐 좀 그런 수작업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그 시간이 업무의 과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그거는 부분들은 뭐 조금 절대적이죠. 전문가분들한테 좀 컨설팅을 받든 어떻게든 해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자동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 챗GPT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렇죠. 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디지털 마케팅에서 뭔가 진단을 하고 문제를 찾는 게 사실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앤디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기능적이고 유용한 레퍼런스로 쓰는 것에는 저는 찬성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처리를 위한 조합, 또 뭐 어떤 그런 GUI, 뭐 제피어 같은 도구나 아니면 다른 그런 이제 자동화 솔루션이나 앱들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네, 대개의 경우는 이제 뭐 API라든가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사실 이렇게 진입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케터 입장에서는 특히나 네, 네, 문과라고 얘기하시는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자동화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그것을 쓰려고 했을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스크립트를 뭐 짠다든가 이런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그 생성형 AI들이 굉장히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을 줍니다. 그런 건 저는 적극적으로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특히 어떤 뭐 퍼포먼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도 로 레벨의 그런 그 데이터 테이블을 끌어오고 정제하는 거, 네, 아니면은 데이터에서 어떤 규칙성들을 발견하거나 아웃라이어들을 발견해내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간단한 스크립트나 간단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테스트도 해봤지만 그런 생성형 AI들이 잘 해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것들이 언어 모델을 따라서 만들어진 애고, 네,
이 GPT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얘들이 학습된 가장 오래된 필드가 사실은 코드를 짜고 리뷰하고 검증하는 네네. 영역이거든요.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뭐 깃허브 같은 데서 만들어진 코드들을 검증하고 돌려보고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엄청 두껍죠. 이런 네네. 것들은 이제 저희는 개발자가 아니니까 예전에는 그 카피 페이스트해서 이렇게 쓰고 에러가 나면 아 이게 문제가 뭐지? 하고 해결 못하는 이런 방식이었죠. 근데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는 GPT를 통해서 또는 다른 AI를 통해서 깔끔하고 안정적인 코드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써야죠. 네. 두려움 없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자동화라든가 어떤 컴퓨팅 파워라든가 기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멘토 같은 네네.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런 게 될까라고 검증하는 네네.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선배들의 존재가 중요했던 것처럼 AI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이런 네네. 케이스가 있느냐? 나는 이런 동작과 이런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 이런 뭐 플러긴이나 위젯이나 서비스가 있느냐? 그러면 찾아서 주거든요. 네네. 지금 요 장표 슬라이드를 만든 도구도 제가 어젯밤에 좀 급하게 뭘 해야 돼서 텍스트 기반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느냐라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한 5개 추천해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써보고 아 얘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프롬프트에다가 제가 원하는 스토리 라인을 쫙 집어넣어서 따다다다닥 하니까 아웃라인 짜주더라고요. 그 장표별로 쫙 앉아가지고 지금 이걸 만든 네네. 거예요. 만드는데 한 2시간 걸렸거든요. 네네. 옛날에 이런 거 지금 같은 양의 슬라이드 만들려면은 반나절 이상 썼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에 써야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마케팅, 특히 저희 같은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뭐 고객사의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안 이슈 이런 것들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런 이제 이 챗GPT 같은 도구에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렇게 제공하는 팁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이렇게 CSV 파일로 뭐 데이터를 올리고 싶은 충동과 욕구를 많이 느끼실 텐데 네네네. 올리실 땐 분명히 아셔야 돼. 이 데이터는 여기에 업로드 되는 순간 세상에 뿌려지는 거다. 이렇게 네네. 확고한 기준을 갖고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뿌려도 상관없는 데이터라면 올릴 수도 되겠지만 고객 데이터 치고 그런 애들이 별로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실 때는 챗GPT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려는 욕망은 잠시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예전에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을 컨설팅을 받았어요. 엑셀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걸 좀 자동화하는 거를 좀 요청을 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한테 이거 그냥 서버에 올려서 네네. 하는 게 낫지 않냐. 네. 서버에 올리는 거는 뭐 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그랬죠. 서버에 못 올린다. 네. 뭐 이거 아, 이 데이터는 네. 이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것들도 네네. 있죠. 그런 데이터들도 있죠. 네. 네. 일단은 뭐 그런 갈증은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100% 모든 과정들을 다 자동화하고 편리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중간 중간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줄여주고 네네. 그것들을 또 그 나머지 시간들을 조금 더 창의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뭐 이 제너레이티브 네. 뭐 AI의 가장 큰 특히 디지털 마케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뭐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좀 추천하고 있고 네이버 검색을 하거나 지식인을 참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런가요? 그렇죠. 전 지식인 고수인데 좀 이게 지식인으로서 좀 좀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지식인이나 뭐 커뮤니티나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가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네네 그런 레퍼런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올바른 레퍼런스인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네 인공지능을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AI가 제공한 정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정보다 이거는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검증하고 확인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대신 그런 형태의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 정보 수집과 분리를 하는 데 따르는 어떤 수고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네네. 퀄리티 자체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뭐 저는 이것들은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 특히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현재는. 네. 그렇죠. 네. 디지털 마케팅은 이제 속성 자체가 변화에 빠르고 새 기술을 새로운 혁신을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아까 말씀드린 원천적인 문제라든가 뭐 근본적인 뭐 지향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생각하셔도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당장 벌어지는 어떤 팁 또는 어떤 잘 제공된 템플릿들 이런 거를 써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업무의 생산성을 조금 개선하고 네. 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잘 활용하시기를 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자 오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네네. 좀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 앤디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여서 네네.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좀 불필요한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긴 네네.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오늘 그 보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 좀 간단하게 네. 좀 정리해서 해주시고 간단하게 네, 오늘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인공지능에게라는 이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앞에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정하고 네.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다루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이게 전제가 되어야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야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인공지능은 저희에게 올바르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보와 가이드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보와 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짜놓은 템플릿들이 곳곳에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모아서 서비스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약간의 검색과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셔도 답을 줍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템플릿은 이런 게 있어 라고 주거든요. 그런 걸 따라가 보시면서 테스트하고 활용해 보시면 좀 더 생산적인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뭐 어떻게 발전할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저는 근데 이게 분명히 그 업무의 향상성 그리고 약간 저희가 조금 더 창의적인 활동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좀 많은 이야기 들려준 앤디에게 네, 감사를 좀 전하고 오늘 프롬프트 네. 엔지니어링 디마스알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